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알고 있던 상식을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성우 이지선입니다. 오늘 저희 둘이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네. 우리 송필근 씨, 우리 호모 디지쿠스에서 우승과 네. 어떤 그 풍성함을 담당하고 있는 송필근 씨가 몸이 안 좋아요, 오늘. 예. 새해부터. 그러니까요. 언제나 우리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참 중요한 일이지만 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건강 항상 신경 쓰시길 바라고 우리 필근 씨도 좀 쾌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조금 재미없더라도 네.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필근 씨 녹화장까지 왔다가 네. 다시 좀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게 돼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 필근 씨 목까지 열심히 한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네. 이제 곧 이사철이 다가옵니다. 네. 이사 많이 해보셨어요? 저 지금은 이제 정착을 했죠. 결혼을 하고. 근데 네. 그 이전에는 정말 2년마다 계속 이사 다녔어요. 맞아요. 그 전세 난민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네. 이사할 때 그러면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디에 살지 정하면 그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 제가 돌아다녔어요. 발품 팔아야 되는 게 네.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쉬운 일이 그리고 아니에요. 정말 모르니까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요? 하고 막 의심하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내 맞아. 돈 떼먹히면 어쩌나. 맞아. 네. 저 사람이 둘이 좀 짜고 지금 나를 갖다가 사기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떤 이상한 그 작전에 들어간 거 네. 아닌가? 막 그런 걱정을 우리 모두가 아마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네, 같다라는 뭔가 있나 생각이 보죠, 듭니다. 오늘 네. 그런 걱정을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이 새롭게 변화된 세상 속 이사 트렌드를 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님이? 나는 아니고. 네. 네. 오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플랫폼입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거다.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한 썰 잠시 뒤에 풀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빙! 자, 호모 디지쿠스를 찾아주신 이번 주의 게스트는요. 네.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플랫폼 임차인의 대표 강우진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술 주식회사 IN 강우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호모 디지쿠스를 몰아보셨대요. 몰아보셨죠. 보통 다들 몰아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하신 소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2년 동안 앱을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드디어 세상에 출시해서 그 첫 방송이 바로 호모 디지쿠스라서 아. 너무나 오. 뜻깊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작은 호모 디지쿠스에서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방송 엄청 많이 나가시겠네요. 그러니까 왠지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래요. 임차인? 저희가 이제 사람을 향한 기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네. 부동산을 활용하는 사람들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임대인, 임차인, 뭐 중개인,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 이렇게 가면 맞아요. 계속 그래서 회사 이름이 IN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였고 네. 그런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네. 저희가 2년 전에 이제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바로 임차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쉽게 말해서 네. 임차인들은 그동안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네. 이런 어플을 만드셨다는 얘기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제서야 나왔나? 그러니까 아니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야 좋은 집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집을 구할 때 어떤 점들을 유심히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발품만 잘 팔면 된다 이랬어요. 네. 요즘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예를 들어 50억짜리 빌딩을 한 채 매입하는 매수인과 뭐 천에 30만 원짜리 원룸을 구하는 임차인을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게 거의 비슷해요.
막상 하는 일은 네, 학생이 하는 아. 일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등기부 등본부터 시작해서 다 실거래가도 분석을 하고 그쵸. 물건 분석 조사서라는 것도 또 만들고 뭐 이러다 보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네. 하지만 공인중개사님께 떨어지는 수익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죠. 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사회적 환경이 사실은 아.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네. 쉽게 말해서 중개인들이 아유 이거는 뭐 그냥 얼마 안 떨어져 이러고 아유.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 일부 중개사. 일부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그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신경 쓸 일들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참 많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 임차라는 것이 내 돈을 내고 누구 걸 빌려 쓰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증금의 형태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손해를 보면 그 보증금이라는 게 결국 내 피 같은 돈이기 아,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네. 그 인터넷에 보면 정보가 너무나 많고 네. 사실은 엄청 똑똑한 공인중개사 삼촌 한 명 옆에 있으면 되거든요. 아. 그런 느낌으로 이 앱을 개발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좋다. 괜히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하고 아, 네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의 불안한 마음을 이 어플을 오. 통해서 안심시켜 줄 수도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그럼요. 정상적인 아. 임대인이라면 되게 환영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군요. 요즘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뭐 몇백억 사기 사건, 전세 사기 사건 이게 영화와 같은 스토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서 더더욱 관심을 좀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보통 몇 년이죠? 2년이요. 그럼 2년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시그널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설립한 것도 2년 전이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실거래가 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앱을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은 6개월 정도면 나올 줄 알았어요. 2년이 걸린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구조적으로 임차인은 자기가 다 챙겨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외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층이 사회 초년생들인 세입자들. 아, 이번에 빌라왕 사건 있잖아요. 예, 제, 예, 예. 제 네. 친구도 당했어요? 네, 당했어요. 어휴, 그 피 같은 그래서 돈을. 경매에 넘어간 거를 자기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그 경매를 샀는데 세금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아우. 근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전세 사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임차인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임차인이 있었으면 아마 예방을 했겠지만 그나마. 네, 그나마.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도 되게 잘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각 부처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 정보들이. 네. 그래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등 이런 거 다 배포를 하고 있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거기에 맞는 어떤 스텝을 이렇게 밟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네.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지? 누군데요? 집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서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는 네.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 전세 사기의 대다수는 무자격 업자였습니다. 중개사 자격이 없는 네, 사람들. 중개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의 가이드가 엄청 필요한 그 사회 초년생들인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방송인이라든지 유튜버들도 공인중개사를 사칭을 하거나 맞아요. 오. 얼마 전에 네. 사건 있었어요. 네, 어, 그런 사건이 있었고 좀 민감하지만 네, 네. 그리고 집을 소개하시는 분들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지금 만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공인중개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그렇구나.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네. 중개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정보의 어떤 불균형, 비대칭이 일어나서 네. 이런 사건들이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네. 조사를 해왔어요. 어떤 조사를? 전세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야. 네, 요거 제가 또 리포터 출신이기 때문에 확실한 보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전세 사기의 4가지 유형 잘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요. 깡통 전세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매물을 말하는데요. 깡통 전세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로 갭 투자가 꼽힙니다. 소액의 자금을 이용해서 많게는 수백 채의 주택을 매입한 다음 계속 보증금을 돌려막는 수법이죠. 네. 어느 순간 이제 순환이 안 되면 전부 깡통 전세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네. 이래서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대리인이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이중으로 맺은 뒤에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인데요. 이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고 임차인과는 또 다른 전세 계약을 맺어서 보증금을 본인이 꿀꺽하게 되는 범죄 유형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신탁사를 이용하는 수법인데요. 신탁사. 이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신탁 등기된 매물을 저렴한 매물로 가장해서 이 경제 사정이 넉넉치 않은 임차인을 끌어들이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집을 위탁자가 자기 멋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린 이 나쁜 임대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집 한 채를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수법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에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약 전에는 서류상으로 확인할 방도가 없다는 점을 노리는 수법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되게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네. 네, 예. 사기 유형 네 가지를 얘기하고 나니까 네. 분위기가 엄청 엄숙해졌는데 네. 제가 좀 직관적으로 저희 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현재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좋아요. 실제로? 네네. 네네. 좋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고증이에요. 이제 본인이 이사 가고자 하는 집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네. 깡통 전세 판독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네. 24개월, 48개월의 조회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래서 48개월을 눌렀어요. 네. 보니까 15건의 깡통 전세 이력이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아.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심각하네요. 매매를 2억 4천에 했는데 전세를 3억에 놨네요. 오. 네, 두 번째 보면 이게 요즘 대표적인 아까 첫 번째 무갭투자 형식의 네. 사기 유형으로 의심되는 거래 이력인데요. 네. 보시면 4월 25일에 거래가 됐죠. 네. 6월 24일에 바로 얼마에 매각이 됐죠? 같은 금액에. 네, 자 아. 이러면은 비용이 없는 무갭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라왕이 했던 그 맞습니다. 사기법이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이거 누가 속이면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객관적으로 한눈에 보이니까 본인 스스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요게 실거래가가 이제 정부 그 국토부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네. 그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도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호수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의심 거래 이력을 이렇게 추적하는 서비스를 탑재하였습니다. 그 경찰이신데 거의. 네. 그런데요, 네, 조금 네. 안타까운 게 요즘 디지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조금만 손품을 팔면 알만한 일들을 왜 이렇게 많이 사기를 당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 이 어플을 좀 모르는 경우도 많을 테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소액 사기는 1인 가구들 대상으로 많이 하죠. 저희 사회 초년생이라 하면 보통 네.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네. 20대 초반부터 뭐 30대까지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개인적으로 엄청 크지 않은 이상은 일부러 시간 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직장 생활을 막 하다 보면 네. 누가 아파트 사서 막 3억 올랐다고 하면 그때서 막 공부하기 시작하고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구분하지 못하는 뭐 분들도 아직 상당히 많거든요. 네. 언제 떼보셨어요? 등기부 등본 이런 거? 저 등기부 네. 등본이요? 나 안 떼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집도 안 떼본 거 아니 아니에요? 거래할 때 뭐 네. 중개사분이 이거 확인하셨죠 이러면 뭐 도장 찍고 뭐 그때 네. 눈으로 쓱 보고 이 정도? 맞아. 저도 무지예요 되게. 맞아. 공인중개사가 해주지 않는 이상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 떼보는 경험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도 느껴지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파악하지 않으면 이런 사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네. 혹시 그러면 대표님이 만드신 임차인이라는 어플, 뭐 유사한 어플은 있는 건지 혹시라도 있다면 임차인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뭐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사실은 매수인 위주로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 네. 그래서 실거래가라고 하면 보통 매매 그 거래를 위주로 봐서 시세가 떨어졌다 올랐다를 판별하는 그런 앱들이 대부분이고 네. 이렇게 전세가와 매매가를 바로 비교를 해서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 기술은 저희만 가지고 있고 현재 오. 특허 출원 진행 중입니다. 와, 특허 출원을 하셨어요? 또한 또 있어요. 네. 아까 사기 유형 중에 그 마지막 사기 유형 보시면 집 한 채를 여러 임차인과 여러 개, 네. 계약을 이렇게 이중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네. 현재 법안이 지금 발의 중에는 있거든요. 확정 일자를 마지막으로 언제 찍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이중 계약에서 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확정 일자란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주민센터를 가거나 네, 인터넷 네. 등기소에서 확정 일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2년 전쯤에 확정 일자가 찍혀 있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이고요. 네. 지난주에도 찍혀 있고 지지난주에도 찍혀 그러면 있다. 이제 사기인 거죠. 그러면 그 이중 계약의 리스크가 체크가 될 수 있는 저 그런 근데 기능입니다. 이 네. 임차인의 기능 중에 좀 궁금한 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기술은 상당히 발전해 있는 상태인데 네. 보통은 이제 그 정부에서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행안부나 국토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데이터를 좀 열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둔 상태이고요. 네.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또 지식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네. 특허 출원은 다 해둔 상태입니다. 아, 들어보니까 임차인 서비스 지금 말씀 안 하신 것도 많잖아요. 네네네. 좀 더 자랑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그래요. 예, 어차피 나오신 김에 아, 예, 감사합니다. 다 털어놓고 가세요. 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다시 또 말씀해 주세요. 예.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이 지금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수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네. 내가 안전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노숙자로 바뀌었어. 내가 알 수가 없죠. 그쵸. 네. 매주 등기부를 떼볼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대신 매주 등기부를 체크해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뭐 오. 몇백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어. 호모 디지쿠스지 않습니까? 예.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저는 딱 한 줄로 생각하거든요. 네. 플랫폼을 활용하는 모든 예. 사람들이 윈윈하는 전략이어야 된다. 예, 저희는 이제 사용자를 이렇게 모집을 하고 네. 대신 그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서 네. 좀 안전한 임차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렇구나. 대표적인 저희 아니, 기능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뭘로 벌어먹고 사나요? 어허.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으로 제가 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또 선정돼서 약 2억 원 정도를 또 1년 동안 수령을 했고요. 연구비, 네. 개발비. 그리고 네. 프롭테크 조합이라는 이제 투자 조합에서 최근에 또 5억 원의 자금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꼭 어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와 많은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 자금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전세 월세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네.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깡통 전세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주셨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전세 사기 예방 앱을 뭐 준비한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어요. 네. 정부 거랑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오, 있을까요? 질문 좋았다. 경쟁력 있다면. 네. 우선 정부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앱의 포커싱이 예방을 위한 포커싱이 되게 많습니다. 예방. 네. 아. 네, 그런데 저희는 이 임차 IN이거든요. 임차인 앱이 출시되면 너무나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깔아서 당연히 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깡통 전세 피해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출시할 어플리케이션이 그 공인중개사님들을 위한 중개 IN, 중개인 플랫폼입니다. 오. 아, 또 계획 중이세요? 네,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계약을 할 때는 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보통 계약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바로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님들이 그 임차인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아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작업들을 네네네. 주소 입력만으로 한 1, 2분 내에 보고서 형태로 나와서 네. 임차인들을 교육하고 와. 예, 전 국민 계몽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저희는 기술 개발에 그렇구나. 예, 힘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네. 좋은 정보들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하나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세입자들을 위한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들어보시죠.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상식. 24시간 이내에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 들어봤습니다. 있다. 누가 그렇다고 했어. 네. 부동산은 일반 물건 구매와는 달리 계약 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데요. 별도 특약이 없는 계약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구나. 물론 가계약도 마찬가지인데요. 민법 563조에 따르면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구두나 서명 계약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결국 계약금을 추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준다 등의 특약이나 구두 약속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세입자인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이때 누가 고쳐야 할까요? 둘 중에 착한 사람이 한다. 만약 샤워기가 고장이 났다면 누가 고쳐야 할까요?
샤워기 정도는 세입자가 해야 됩니다. 아, 네. 보통은 전세는 세입자가 하고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한다. 이런 속설도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때 다르다입니다. 아하, 정해진 게 없구나. 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과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 시설 하자 등은 월세와 전세 상관없이 모두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과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사는데 지장 없는 수리 등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알쏭달쏭 되게 궁금했던 것들인데 네네.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마지막에 거 조금 이어가 보자면 방충망에 펑크가 났어요. 그거. 요거는 이제 세입자가 하는 게 맞고. 그거 전화해서 집주인한테 네. 고쳐달라 그러면 욕먹는 그쵸. 거죠. 근데 뭐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 집에서 난리 났대요. 이런 거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애매한 거를 좀 정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어플,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세상 속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이거든요. 맞아요. 네네. 혹시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어렵진 않을지, 만약에 어떤 어르신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방송을 보고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어렵게 뭐 아드님 따님한테 도움 받아서 이렇게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집이 약간 사기야. 오. 그럴 때 다음 프로세스가 뭐예요? 경찰에 신고하는 건가요? 계약 체결한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해보는 것이 너 뭐야? 너 뭐야라기보다는 네. 그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치. 해서 조금 상황이 네. 뉴스도 나오고 불안한데 우리 집은 괜찮은가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해보는데 네. 만약 그 공인중개사가 뭐 폐업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약간 얘기가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완전한 디지털로 전환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네. 고객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아.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는구나. 네, 그래서 전화하시면 무상으로 어떤 식으로 앱을 상담. 활용하시고 이 집에 대한 위험도가 어떤지 일부는 유료인데요. 비싸도 5,000원이니까. 한 건당 5,000원. 네, 맞습니다. 아. 웬만한 일반 상담은 다 무료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 네. 중개인의 어떤 교육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저희가 음. 고객센터도 열심히 운영할 예정입니다. 요즘에 기억나세요?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게 이제 ESG 경영인데 네네. 그 ESG도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일조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어요. 네. 대표님의 어플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정보 비대칭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기술로 좀 극복할 수 있는 시기이고요. 네. 그 연착륙을 위해서 저희가 엄청 노력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기업이시네요. 네. 제가 보니까 지금 대표님 엄청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지금 이런 어. 어플리케이션 만드는데 엄청난 정보들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 엮여 있을 거 아니에요. 하긴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면서 네. 알아가실 게 또 많으시겠네요. 그리고 진짜. 법도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전세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 임대차 형태입니다. 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리스크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화두를 던지는 것인데요. 그 에스크로 제도를 좀 활용을 하면 에스크로? 네, 대신 에스크로? 결제하는 거? 네네. 그게 뭐냐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바로 줄 것이 아니라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또는 대출받는 은행 쪽으로 먼저 계약금을 넣어서 아. 그 관련 기관에서 해당 집이 안전한 그쵸. 집인지를 먼저 저희 같은 앱을 통해서 아. 대신 검증을 해주고 안전합니다. 계약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때 넘어가고. 그때 계약금을 아. 넣어주면 사실은 매우 원만하게 되게 진행될 수 있을 중요하다. 것 같습니다. 예, 정책적으로 그런 제도의 도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라는 그리고 뭐 말씀이시죠. 하나 예. 첨언을 하자면 네. 대항력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내가 세입자로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가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밤 12시에 그 힘이 생겨요. 밤 12시. 예,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나 여기 네. 세입자야. 나 경매 넘어가도 내가 1순위야. 이런 네, 얘기인데요. 네, 네. 만약에 낮 시간에 그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아. 즉시 근저당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맞네. 네, 그래서 이제 후순위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후순위가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잘 모르고 있다가 한 10개월 뒤에 경매 넘어가서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 있으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대항력 지킴이라고 해서 잔금 전날과 다음 날에 그 등기 사건이 변동된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확인하시고. 네, 대항력이 안전하게 지켜졌다라는 기능은 와. 현재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 예, 하지만
하지만- 예방은 안 되죠. 어. 가장 빨리 알 수 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 등기부 등본에 약간 별지 형식이라도 이 집은 현재 계약 진행 중인 집이다라는 것을 표시만 할 수 있어도 임대차 계약 신고와 연동해서 하면 등기소와 같이 이렇게 연동된다면 좀 안전한 계약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와. 같습니다. 아, 오늘 많이 배운다. 네. 진짜. 네, 많이 배웁니다. 이해는 하고 계신 거죠? 아, 물론. 네네. 이해 충분히 하고 아, 있습니다. 전 진짜 주변에 홍보 많이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어린 친구들이 진짜 사기 많이 당했거든요. 맞아요. 홍보할 테니까 조금 뭐요? 수수료요? 호모데이트 코스 좀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앱은 이런 어플입니다 하고 우리 방송 링크 넣어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할게요. 이 영상을 제가 잘 활용해서 네. 열심히 임차인 어플리케이션을 홍보를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임차인 하시면서 아직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 좀 네. 여러 가지 좀 장밋빛 미래를 꿈꾸시면서 여러 많은 활동을 하실 텐데 네. 혹여라도 우려되는 점이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 나갔다가 또 유사 어플이 막 생겨나면 어떡할까 아, 맞아.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처음에 모든 스트레스와 각종 리스크는 대표 1인이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걸 사실 감당해 왔고요. 기술이 잘 발전돼서 뭐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네. 뭐 저희도 이제 대범하게 동참할 의향이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무리하게 좀 침해가 된다면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더라고요. 거의 3개월마다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변경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대표는 그 자기 분야만 공부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경영도 공부해야 되지만 개발자들과의 대화도 해야 예. 되고 기획자들과의 대화도 해야 되고 해서 네. 여러모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렇군요. 네. 관상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 관상을 또 보세요? 우리 대표님 어. 성공할 관상이야. 그래요? 뭐야? 직업이 몇 개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정말 신뢰감이 막 생기고 또 정말 응원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 관상은 어때요? 좋죠? 아, 그래요? 갑자기 너무 대충 말하는데? 근데 대표님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번에 개발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정부의 비대칭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첫 번째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사용을 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자체를 기술과 결합시키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부동산을 활용하는 사람을 위한 기술을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진다. 보통 네. 디지털 기술 하면은 약간 뭔가 차가운 그런 마음이 느껴졌는데 사람을 위한다라는 마인드가 저한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강우지 대표님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코너 속 코너. 네. 부동산 플랫폼.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늘 들은 내용 한마디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네, 저희는 저희 임차인의 슬로건으로 하겠습니다. 네. 세입자 지킴이 임차인이다. 너무 광고를 하셨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광고를 좀 약간 돌려서 다시 할까요? 네. 말 그대로 세입자 지킴이다. 네네. 그 든든한 예. 어떤 울타리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네. 또 하나 해보세요. 뭘요? 재미를 가야 돼? 예. 재미 뽑아야 되는 거야? 아이고, 아무튼 오늘 네. 저희 마지막 말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너무 따뜻함이 진짜 느껴져가지고 그래요. 진심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 지금 임차인으로 계신 분들에게 네. 이 어플을 추천해야 될 맞아요,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만큼 모두에게 필요한 어플이고 또 새로운 디지털 발전으로 범죄 예방도 되고 다양한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앞으로도 도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집을 구하다 보면은 을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기를 당해도 피해 보상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열심히 저희가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디지쿠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